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분기마다 4대 금융지주 실적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금융지주까지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요. 4대 금융지주들 모두 3분기 성적표가 공개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실적도 정리를 해보고 주주환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인데요. 이번 3분기에 KB금융이 영업이익은 2.4조 원, 그리고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년과 비교를 해봐도 약 20% 개선하였으니까 이번 3분기에는 KB금융의 성적표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KB금융과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고 전년 대비 5% 정도만 개선하면서 성적표가 약간 아쉬웠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이었고 순이익은 1조 2천억 원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번 3분기에 가장 크게 이익을 개선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 우리금융지주는 영업이익은 1조 2천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9천억 원이었는데 네 종목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더라고요. 3분기는 성적표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3분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이번에도 KB금융이 가장 좋았는데요. 3분기 누계로 7조 원을 벌고 있고 전년과 비교를 하더라도 14% 개선하고 있는데 다만 순이익은 전년과 동일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신한도 영업이익을 전년보다 10% 개선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는 순이익을 8%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조금 아쉬웠던 우리금융지주도 누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이익을 7% 정도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4대 금융지주들은 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이제 한 종목씩 3분기 배당금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3분기 배당금으로 795원을 지급하고요. 11월 7일에 지급할 예정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KB금융은 올해 배당금을 균등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을 계속 소각을 시키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3분기는 2분기 대비 4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4분기 배당금도 3분기보다 조금 더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저는 5원 정도 늘어나는 800원을 예상을 해보았고요. 그러면 올해 총 배당금은 3,170원이 되고 작년보다 배당금이 110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KB금융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연속 배당 성장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3분기 배당률은 0.8%이고요. 제가 예상을 해본 올해 배당금 3,170원 정도를 지급을 한다면 배당률은 3.3%로 예상이 되는데 예전부터 그랬지만 KB금융은 4대 금융지주 중에서 배당률이 가장 낮거든요. 다만 배당률이 낮은 이유가 다른 종목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인데 여하튼 마지막에 주가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테니까 그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사주를 1,000억 원 매입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자사주 매입은 11월 1일부터 내년 4월까지 매입을 하게 되지만 매입하는 금액이 이번에는 많지 않으니까요. 아마도 올 연말까지 거진 다 매입하고 내년 주주총회 즈음에는 소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 올해만 8,200억 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었고요. 작년에도 5,720억 원을 매입하였으니까 2년 동안 주식 소각에 사용한 비용이 약 1조 4천억 원이고요. 은행 대장주답게 현재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소각시키고 있는데 금융주를 전체로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KB금융과 메리츠 금융은 거의 주주 환원에 있어서는 쌍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KB금융이 이번에 밸류업도 발표를 하였는데요. 밸류업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CET1이라는 비율이 13%를 초과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이걸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CET1 이 지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말로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주 자본에다가 위험 가중자산을 나눈 비율인데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지표는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안정적인 상태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KB금융은 CET1 비율이 13.85%라고 하는데요. 국내 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된 밸류업을 적용하면 현재 13%를 초과하는 0.85%에 해당하는 자본을 내년 주주환원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금융지주의 실적에 따라 주주환원 규모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게 KB금융입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도 주주환원은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신한지주인데요. 신한지주는 3분기 배당금으로 540원을 지급하고 배당금은 11월 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한지주도 작년부터 균등하게 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540원씩 균등하게 배당하고 있고 아마 4분기도 540원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올해 총 배당금은 2160원이 될 것 같고 신한지주 역시 5년 연속 배당금이 늘어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3분기 배당률이 현재 1%이고요. 올해 총 배당금을 216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배당률은 3.8%입니다. 신한지주도 배당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KB금융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또 4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신한지주가 올해 상반기에 3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4천억 원을 추가로 매입을 하게 되니까 신한지주도 올해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 비용이 총 7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KB금융보다 소각 비용이 약간 적긴 하지만 그래도 신한지주 또한 진심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를 해나가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앞서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 향후 이익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중장기 목표이고 그래서 매년 주주 환원율을 조금씩 높여갈 계획인데요. 배당 성향을 높여가니까 배당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특히 2027년까지 약 3조 원 정도를 사용해서 주식을 꾸준하게 소각시킨다는 계획으로 현재 주주 환원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큰 사고가 있었지만 그래도 내년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분기 배당금으로 180원을 지급하고요. 배당금은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80원씩 균등하게 배당을 하고 있고 이제 남은 4분기는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을 할 것 같은데요. 앞서 실적을 보셨겠지만 우리금융지주가 전년 대비 실적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올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 10% 늘어나는 1,100원으로 일단 예상을 해보았고 그러면 4분기 배당금은 56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23년 배당금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배당 성장을 매년 연속적으로 해왔던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우리금융지주의 3분기 배당률은 1.1%이고요. 제가 예상을 해본 올해 총 배당금 1,100원 기준으로 배당률은 6.8%이니까요. 우리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배당률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따로 주식 소각 관련된 공시는 없었는데요. 올해 초에 1,366원 분량의 주식을 소각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식 소각 관련해서는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지난번에 밸류업 공시를 했었는데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매년 조금씩 높여간다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배당 성향을 높여갈 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도 꾸준하게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올해 현재까지 스탠스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주식 소각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인데요. 3분기 배당금으로 600원을 지급하는데 배당금 지급 일자는 아직 미정이거든요. 그래도 하나금융지주도 아마 다른 종목들처럼 11월 초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까지는 동일하게 600원씩 배당을 하였고요. 4분기에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금을 확정할 텐데 앞서 실적을 보셨겠지만 이 종목도 올해 실적이 괜찮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배당금이 작년보다 최소 5% 정도 상승하는 3,550원으로 예상을 해보았고 이렇게 되면 4분기 배당금으로 1,750원을 지급하게 되니까요. 하나금융지주도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 연속 배당 성장을 하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3분기 배당률은 0.9%이고요. 제가 예상을 해본 올해 총 배당금 3,550원을 기준으로 배당률은 5.5% 정도 되니까요.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는 배당률이 두 번째로 높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11월부터 1,500억 원 규모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을 하겠다고 함께 발표를 하였는데요. 매입 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매입하는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요. 내년 주주총회까지 매입을 조금 빨리 끝내고 주주총회 이후로 다시 주식 소각을 어느 정도 결정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주식 소각에 사용한 비용이 총 4,500억 원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3,000억 원 규모로 소각을 했고 또한 하반기에 1,500억 원 규모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앞서 보셨던 우리 금융지주보다는 그래도 낫지만 KB나 신한과 비교를 해보면 주식 매입 규모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도 밸류업을 함께 발표를 하였는데요. 다른 곳들과 내용이 크게 다른 것은 없고 여기도 2027년까지 주주 환원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배당 성향을 매년 높여가고 또한 자사주 매입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균등 배당을 도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KB나 신한처럼 매 분기마다 비슷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 다 정리를 해보았는데 은행주들은 올해 상반기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주가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종목 중에서는 KB금융이 올해만 78% 상승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한도 자사주 매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최근에 1,300억 원 사고가 주가에 영향을 조금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52% 상승하면서 올해 주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우리 금융지주는 26%만 상승하면서 다른 한국 주식들에 비하면 주가가 그래도 엄청 올란 것이지만 4대 금융지주와 비교를 해보면 상승폭이 가장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 소각 규모가 가장 적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올해도 2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한 해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